나를 괴롭혔던 인간 쓰레기 10명을. 그러니까 자주 사무실에 가지 말고 자주 집에 가지 말고. 아,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민사이트 민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좀 재미있고 의미있고 감동적인 공간에 와 있습니다. 유영만 교수님을 모시고서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유영만 교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민감한 부위를 건드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민사이트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그 특정 타이틀을 가지고 인터뷰를 찍는 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유영만 교수님과는 어떤 이름을 짓고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제가 한번 그 교수님의 삶과 책을 통해서 봤더니 요게 참 좋겠다. 네, 유영만과 민영기의 You Mean Everything. You mean everything. 예, 영상을 보고 교수님의 강의와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다. 유영만과 민영기의 You Mean Everything. 브런치의 화제의 글이었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이제 만드셨는데,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PD랑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잘 안 읽는 사람들도 부담 없다. 하나가 완결되는데 두세 페이지 정도의 하나의 글이 끝나기 때문에 읽다 덮어도 그 다음 읽기가 가능한 너무 좋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인간 쓰레기 10명을 생각한 거예요. 약간 표현이 가격한데 작가는 또 쓰레기에서 쓸 이야기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1년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좋았던 사람도 많지만 늘 이렇게 피곤하고 괴롭고 생각만 하면 이렇게 좀 만나기 싫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0명을 이제 오래 고민 안 하고 그 10명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짤막하게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였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의 인성교육을 하잖아요. 네. 인성을 바꾸려고 막 인성교육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교육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성은 인간성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게 인간. 그럼 제 인간성이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더러운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저를 다시 정화시키려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간관계를 바꾸는 방법. 네, 그런 목소리로 이제 쓴 건데, 제목을 제가 이런 사람 만나세요라고 쓸까 하다가 그럼 책을 안 살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자극적으로 네. 썼는데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사람이 만나는 관계,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바꾸는 예,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좋은 컨텐츠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저도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 분만 좀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말씀을 쓰셨는지요? 그 10가지 유형을 책에다 써놨는데, 그 중에 약속을 상습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야속해진다. 네? 약속은 일종의 구속이거든요. 제가 민 대표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 대표한테 오늘 구속된 거거든요. 체포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구속됐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니까 굉장히 설레었거든요. 오늘 어떤 민감한 부위를 건드리러 올지. 이렇게 이제 구속됐으면 구속되는 기간 동안 기다려주거든요. 벌써 얼마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다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한 날 바로 전날이나 오후에 약속이면 오전에 연락이 와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못 지킨다고.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 민쌤입니다. 네. 장염에 걸려가지고 제가 내일은 못 갈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날 시간 어떠실까요? 네. 다른 날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연장선을 얘기하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약속을 더블로 잡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깰 거기 때문에. 그날 약속을 또 다른 약속을 잡으니까 거의 100% 성공률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좋은 의미로 성공률이 아닌데. 네. 그러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약속을 지켜버리면 어떡합니까? 지킬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약속과 관련돼서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엄청난 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정말 밥 먹듯이 까먹거나 안 지키거나, 아니면 약속을 가끔씩 잃어버리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만나지 말아야 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야속해진다. 야속해진다. 약속은 사람의 구속이다. 네, 또 좋은 의미의 새로운 가치의 일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인데 괄호가 좀 빠졌다. 괄호. 네, 이런 꼰대 만나지 마세요. 최근에 세대 간 갈등의 이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세대 간 갈등, 뭐 꼰대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저도 꼰대인지 늘 질문을 해보는데 책에도 써놨지만 꼰대는 늘 만나면 미래보다는 과거로 많이 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섞으면 지금 한 7, 80만 명 정도 리뷰가 나오는데 과거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움이 더딘 사람들, 도전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교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사막, 글쓰기, 또 새로운 분야의 글쓰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있다면 도전이라는 거는 뭐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 뛰는 이런 거창한 것도 도전이지만 늘상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게 저는 무조건 다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계속 1년 365일 출근하는데 가끔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번 출근해 본다든지 책도 엄청나게 있지만 전공인 교육학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시도 읽고 뭐 이렇게 경계 밖에 가서 다른 책을 읽어보는 거 이런 것 저는 책 읽기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사람의 생각이 기존 생각에서 이렇게 내 생각이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어떤 처방전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책에 보면 작은 성취들이 결국 이제 큰 결과를 만든다. 네. 다른 생각과 생각이 다른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또 말씀하셨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가 think different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 문법적으로는 다 틀리는 말이잖아요. think가 동사니까 뒤에 부사가 봐야 되는데 얘가 형용사를 써버렸잖아요. 네. think different. 내가 보기에 다르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다르게, 약간의 어떤 something different인데 다른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게 다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려면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괴테한테 얻었던 시사점 중에 하나는 내가 자주 가는 곳,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그럼 네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너 요즘에 무슨 책이 있냐 그러면 책 읽는 걸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너 요즘에 누구 만나니? 만나는 사람이 나는 것처럼 너 요즘에 어디 자주 가냐 그러면 사무실에. 그러면 끝나고 어디 가냐? 집에. 사무실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회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사무실에 가지 말고 자주 집에 가지 말고. 아, 그래요? 안 가본 데를 가볼 것. 그 이야기는 넓게 해석하면 낯선 체험이 나를 낯설게 하는 거거든요. 아웃사이트라고 그래요. 인사이트는 민사이트처럼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보는 통찰이 바뀌려면 인의 반대인 아웃, 바깥에 나가서 사이트 보는 게 바뀌어야 인사이트가 바뀌는 건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어제와 다른 생각을 계속 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에 우치다 타츠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츠라 타츠로. 우치다 타츠루. 발음도 좀 어려운데 우츠라 타츠로. 그 사람이 논리성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논리성은 그럼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논리성은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딱 직면했으면 내 생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근데 내 생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내 생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자, 이 문제가 내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이 들면 빨리 내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생각을 빌려와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논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성에 대한 일반적 정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빨리 서면 빨리 내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조언을 구하든지 다른 데 가봐서 답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읽고 답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 말했다는 불지함은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혹시 학생들, 원생들의 어떤 피드백도 이렇게 수용하시나요? 피드백을 수용 안 하면 아이들이 강의 평가 안 주기 때문에 저의 교육 철학 중에 하나는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네, 많이 가르치면 꼰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려주려고 하고. 네, 막 알려주려고 하고 뭐 내 생각을 강요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면 요즘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주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생각만 분명하면 아이들이 물불안 가지고 덤벼서 막 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 들어가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막 이렇게 자꾸 지시하고 방법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제 방법이라는 약을 계속 먹으면 방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방법을 자꾸 알려주면 네. 방향을 찾는 법을 또 까먹는군요. 그렇죠. 야, 방향이 이런 방향이 어떨까 이렇게 해놓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가는 방법은 이제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이들이 막 좌충우돌하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면 아이들도 훨씬 더 성취감을 얻게 되고 나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야, 그 정말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고. 갑자기 들은 생각이 또 이 영상을 보는 교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정말 이런 댓글을 달 수도 있지 않겠니?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뭐 얼마든지. 네.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라.
흔히 뭐 경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경자에도 공경할 경,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네. 그 나이를 떠나 계층을 떠나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 본인한테도 굉장히 이로운 거네요. 논리성이 또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딱 가정해놓고 그게 전제가 안 되면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너네들 나를 따라.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이라는 필터에 걸러가지고 다 내 입맛에 맞게끔 가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안 듣고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정리를 해버리죠.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대화를 하더라도 올바른 소통이 안 되겠죠. 네. 그냥 뭐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객관적으로 교수님은 스스로를 아주 객관적으로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이는 꼰대를 넘어섰죠. 예. 그런데 가급적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캐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들어보고, 어떨 때 쟤네들이 좋아하는지, 어떨 때 쟤네들이 기분 나빠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핫 이슈가 또 밀레니엄 세대잖아요. 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밀레니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퇴근과 퇴사의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퇴사해 버려요.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퇴근을 엄청나게 해도 퇴사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 가는 사유를 물어보면 휴가 갔다가 안 온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뇌 구조가 다르고요. 가치관, 직업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꼰대들, 아날로그 세대들은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을 했어요. 조직이 뭔지야. 나는 없어요. 근데 요즘 밀레니엄 세대는 KGSD, 까라면 개기고 시키면 도주하고. 얘네들한테 막 조직에 충성을 하고,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뭐다 그러면 비전을 듣는 순간 저 B자를 슬플 B자로 해석을 해요. 달성하려면 나 야근해야 되고 막 좀 휴일 반납하고, 내 삶, 뭐 나의 즐거움이 먼저지 회사가 나한테 뭐 이런 거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수님. 대한민국의 전통적 문화가 그 연대감, 공동체주의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내가 아니라 우리 회사.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술 한잔 먹을까? 본부장님 가실 건데 하면 이 조직의 어떤 행동은 나의 행동과 일치하니까 정리하고 가야서, 그런 문화의 어떤 과도기가 아닌가. 제가 그런 것을 잘 정리하는 책이 한 권 있어가지고 조영기 시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저자가 이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담고 이제 쓴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인도 받아왔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될까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연상 세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뭐가 떠오를까요? 전 저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과거. 아무튼 이렇게 힘든 그 뭐 보릿고기 이런 게 떠오르지만, 요즘 아이들한테 가난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요즘 아이들이 연상하는 세계와 우리 같이 이렇게 꼰대들, 기성세대들이 잠시만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 그럼 뭐가 연상돼요? 윤수일? 나같이 이제 50대 넘은 사람들은 아파트 그러면 윤수일이 떠오르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아파트 떠올리면 뭐 떠올려? 몇 평짜리냐? 한강변에 있냐? 주상복합이냐? 저 그쪽에 가까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나하고 둘이 소통을 할 때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특정 단어와 관련돼 가지고 연상 세계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에 대해서 경험한 세계와 요즘 내 자식들이 경험한 세계와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걔네들 데리고 나하고 아파트에 토론하자. 그럼 나는 아파트 윤수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아파트 몇 평짜리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보기에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자, 2020년 새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밀레니얼 세대 간 갈등 얘기하고 있는데 20살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게 2020 아니겠습니까? 네. 2020 세대에게 전혀 라떼스럽지 않게 새해 덕담 한마디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떤 나이와도 관계없이 여러분 20살의 청춘으로 우연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연이라는 걸 계획 세울 수 없잖아요. 영화 중에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인생 최고의 감독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길게 말하면 꼰대. 네. 그래서 결론은 새로운 우연, 새로운 마주침, 그게 여러분의 깨우침을 줍니다. 침침침. 네, 침 흘리지 말고 땀을 흘립시다. 자, 오늘 새해 첫날 민사이트의 민터뷰에서는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양대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덕담도 들었고요. 새해에 꼰대 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또 꼰대가 꼰대처럼 사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만, 민영기의 You mean everything.